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누리과정 제6강 자연탐구 영역을 맡은 박나경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탐구 영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학문적인 체계를 알려줘야 한다? 아니면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조금 하고 계실 건데요. 개정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이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목적으로는 첫째,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둘째,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세 번째,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라는 세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누리과정의 개정 중점 사항입니다. 3개 내용 범주 안에 13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유아가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탐색하는 모습을 반영하여 제시하였고요. 또한 일상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 방식으로 탐구하는 유아의 경험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아가 생명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내용 범주에는 탐구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이렇게 3가지 내용 범주가 있고요. 우리 탐구과정 즐기기는 어떤 내용으로 탐구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요.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고요.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지면서 탐구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요. 기존의 누리 과정에서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로 분류되어 있던 항목이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로 재편성된 내용으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 또 수량을 알아보고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고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측정과 관련된 속성을 비교하고 또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고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연과 더불어 살기입니다. 이 항목은 기존 누리과정에서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내용에서 더 확장돼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범주가 유아들의 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유아들은 구덩이를 파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래를 파면서 물을 붓기도 하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유아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이 자꾸 없어져 라고 호기심을 가지는 유아와 같이 유아들은 다양한 물질, 물체, 동식물, 자연현상 등의 호기심을 가지고 놀이에서 지속적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가거나 표현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아들이 왜 자꾸 없어지지? 땅을 더 파야 돼. 아니야. 더 빨리 물을 부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죠. 이처럼 유아들은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찰, 비교, 분류, 예측, 실험 등과 같이 다양한 탐구 과정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놀이를 볼까요? 방앗개비를 이리저리 관찰하다 방앗개비 발이 끈적끈적 찐득찐득하다는 걸 발견한 수연이가 방앗개비 발밑이 찐득찐득해 너도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연이가 간지러운데? 풀에 붙으려고 그런가?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규리는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수연이는 다시 이것 봐 찐득한 발로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라며 자신이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했던 과정들과 자신의 생각을 또래와 교사와 함께 공유하고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지는 경험들이 같이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밀 과자를 만드는 유아들이 버터, 계란, 밀가루를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놀라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것 봐!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 색깔이 진하게 변한다. 점점 찐득찐득해지고 있어. 섞는 게 힘들어. 이제 네가 해봐. 아이들은 물체를 크기, 모양, 색, 냄새, 소리, 질감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특성, 즉 감각적 특성이죠. 이런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 이 물질을 자르고 섞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보며 특성에 변화되는 부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에 탐구할 수 있는 경험들은요,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보는 경험입니다. 유아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술래잡기 할래. 나는 꼬마야 줄넘기를 할래. 이때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지 손을 들어서 정하면서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수를 세면서 수 세기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세 명 똑같다라고 수량화를 하면서 수에 대한 많고 적음에 대한 경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체의 위치,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하는 그 방향과 관련된 수학적 탐색입니다. 유아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죠. 유아가 숨바꼭질을 하면서 선생님, 나 여기 밑에 숨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난 안 들키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유아처럼 유아는 자신의 신체 또는 물체를 기준으로 앞, 뒤, 옆, 위, 아래와 같은 공간과 관련된 위치와 방향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또 주변 환경에서 네모, 둥근 기둥, 상자 모양 등을 찾으며 다양한 모양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가고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복도에서 수진이가 동생들의 키를 재어주고 있습니다. 둘이 등을 맞대고 키를 재어주기도 하고요. 또 수진이가 팔을 안아서 동생을 번쩍 들고 난 후에 너보다 얘가 좀 더 무거워. 네가 조금 더 큰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측정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아들은 일상에서 길이나 무게 등 측정이 가능한 속성을 알고 이 속성을 기준으로 물체를 비교하여 순서 지어보는 경험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내 신체, 물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물체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는 어휘를 사용하면서 물체의 순서를 지어보기도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탐구입니다. 유아가 생활 주변에서 사물이나 사건의 양상이 일정한 순서로 반복 배열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며 반복되는 배열에 숨어있는 질서와 규칙을 발견하여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수학적 탐구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아들이 바깥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 놀이터에서 개미가 좋아하는 열매를 줍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솔방울을 가지고 오자 아니야, 솔방울보다 조금 작은 거를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그란 모양으로 된 열매를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개미가 좋아하는 건 빨간 열매야. 빨간 열매와 초록 열매를 구분해보자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모양, 색, 크기 등 자신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모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는 이런 분류와 관련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데요. 유아들이 콩나물 무침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절구를
발견한 유아가 이 절구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자 교사가 깨소금을 같이 만들어 볼까? 라고 이야기하며 깨를 절구에 빻아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아들은 일상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경험하는 도구들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도구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경험들이 말미암아 과학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경험까지도 함께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아가 도토리를 주워오며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다람쥐를 위해서 도토리를 조금 주워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이 와,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먹는 가을이라서 신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성민이는 저는 가을이 제일 좋아요 라고 교사와 이야기를 하고요. 교사가 그렇구나. 왜 가을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자 성민이는 가을은 진짜 시원하잖아요. 나는 더운 날씨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내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낮과 밤, 날씨,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탐구 영역이 항상 자연탐구 영역으로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활동을 함께 보시면서 유아가 누리과정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유아가 바깥 놀이터를 나가서 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차에 벌이 움직이자 깜짝 놀라며 도망을 가게 되죠. 다음날 선생님은 꿀벌의 여행이라는 동요를 다시 들려주었고 꿀벌처럼 두 팔을 벌려 날개짓을 하거나 신체 표현을 하던 유아가 선생님 꽃을 그려줘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아들은 꽃을 만들게 됐고 꽃을 만들면서 놀이를 하던 유아가 선생님 밖에 나가서 정말 진짜 꽃을 봐요. 밖에는 꽃이 진짜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바깥 놀이터에 함께 나가게 됐고요. 유아들은 바깥 놀이터에 나가서 꽃보다 개미, 공벌레, 송충이 등 곤충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곤충을 찾으며 자전거에 붙어있는 공벌레를 위해서 자전거를 태워주는 유아도 있었고요. 또 민들레꽃에 있는 송충이를 관찰하기도 하고요. 또 기어가는 송충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음날 선생님은 곤충도감 책을 제시해 주었고요. 유아들은 곤충도감에 있는 곤충을 관찰하면서 벌집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사는 또 다시 벌과 벌집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주면서 벌집을 만드는 활동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은 교사가 꿀벌 머리띠와 꿀벌 날개를 달고 교실에 이곳저곳에 있는 꽃을 닮은 무늬를 찾아다니며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아가 미술 영역에서 벌의 침을 만들어 자신의 엉덩이에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셨어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유아들이 누리과정의 어떤 영역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유아는 공벌레를 짚거나 다양한 신체 표현을 하면서 신체 운동 능력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기초적인 이동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신체 활동을 즐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은 벌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책을 보고 신체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듣기와 말하기를 경험하였고요. 책을 보며 즐겁게 이야기를 즐기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사회관계에선 어땠을까요? 아이들과 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한 생각도 존중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또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경험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 경험 영역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체와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신체 표현을 하기도 하고 벌을 만들기도 하면서 다양한 창의적인 표현력을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탐구 과정을 즐기고 또 생활 속에서 탐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경험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서 보시면서 느낀 바가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유아들의 호기심, 유아들의 놀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교사가 다양한 상호작용, 자료, 환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며 유아들은 5개의 영역을 골고루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